안녕하세요. 분당서울대학교 병원 류마티스 내과 하유정 교수입니다. 통풍은 체내에 요산이 과다하게 축적되어 발생하는 관절염입니다. 요산은 핵산의 일종인 퓨린이라는 물질이 인체에서 대사된 최종 산물인데 사람의 체내에서는 매일 일정량의 요산을 생성하고 배출하면서 혈중 요산 농도의 균형을 유지하게 됩니다. 다양한 이유로 요산 생성이 과다하거나 배출이 감소하면 혈액 내 요산 농도가 증가할 수 있는데 이를 고요산혈증이라고 합니다. 고요산혈증이 지속되면 과도한 요산이 결정체를 형성할 수 있게 되고 이들 결정체가 관절 조직에 쌓이면서 급성으로 염증을 일으켜 심한 통증과 운동 제한을 유발하는데 이를 통풍이라고 합니다. 통풍의 한자어는 아플 통에 바람풍, 말 그대로 바람만 스쳐도 아픈 병이라고 하죠. 24시간 이내에 증상의 최고치에 이를 정도로 갑자기 급성 통증이 오는 게 특징입니다. 관절이 갑자기 벌겋게 부어오르면서 심한 통증이 동반되는데 송곳으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나타납니다. 주로 엄지발가락이나 발등, 발목 부위에 가장 많이 발생하고 상대적으로는 덜 흔하지만 무릎, 손, 팔꿈치, 손목 관절 부위에 통증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통증으로 인해 새벽에 깨거나 아침에 첫 걸음을 걷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관절의 염증으로 인해 관절 주변이 붓고 피부가 붉은색을 띨 수도 있습니다. 이런 증상은 대부분 3일에서 10일 이내에 호전되는데 이를 통풍 발작 또는 급성 통풍성 관절염이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통풍 발작이 1년에서 수년에 한 번 정도 드문드문 나타나다가 해가 갈수록 점차 발작이 잦아지고 염증이 심해져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관절염이 발생하면 관절이 심하게 손상되기도 하고 요산 결정이 피부 아래 침착되는 통풍 결절이 생길 수 있게 되는데 이를 만성 통풍성 관절염이라고 합니다. 또 요산결정 침착물이 결석을 형성하여 요로 결석을 경험하거나 가끔은 신장 실질에 쌓여 신장 기능에 이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통풍 발작의 유발 요인은 음주, 외상, 탈수, 입원, 수술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며 특히 음주가 통풍을 유발하는 것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주류 중에서 맥주가 단위 함량당 퓨린의 농도가 가장 높기 때문에 통풍 환자는 맥주를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맥주를 제외한 다른 술이 안전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알코올 성분 자체가 요산 배설을 억제할 수 있어서 많은 양을 마시면 소주 등 다른 술 종류도 통풍 발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퓨린 함량이 높다고 알려진 동물의 내장이나 농축된 육수, 등푸른 생선, 붉은 고기, 액상과당이 포함된 탄산음료나 과일 주스 등도 적게 섭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고요산 혈증이 있다고 무조건 통풍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고요산 혈증 환자의 약 10에서 20% 정도에서 통풍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요산 수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수치가 높은 시간이 길수록 통풍 발생 위험이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통풍 환자의 약 10%는 요산 생성 또는 배설에 관여하는 유전자 변이가 원인인데요. 신장 기능이 떨어진 환자에게서도 통풍이 흔하게 발생합니다. 주로 40, 50대 사이에 첫 증상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별로 확인해보면 통풍 환자 10명 중 9명은 남성으로 나타납니다. 여성의 경우에는 보통 폐경 후에 통풍이 발병하는데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요산의 신장 배설을 촉진해 혈중 요산 수치를 낮추기 때문입니다. 최근 식습관이 서구화되면서 한국도 점차 젊은 통풍 환자가 증가하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첫째로 비만이 되지 않도록 정상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과도한 운동은 탈수를 유발해서 요산 결정 축적을 촉진할 수 있어 자신에게 맞는 운동법을 잘 선택해야 합니다. 셋째, 과음과 과식을 피하고 동물성 고단백 위주의 식습관을 피합니다. 넷째, 물을 충분히 섭취해서 요산 배설을 촉진하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마지막으로 통풍 환자에게 동반 가능성이 높아지는 고혈압, 고지혈증, 대사증후군과 같은 성인병 예방을 위해 저지방과 저염식을 하면 좋습니다.
통풍의 주된 치료는 약물 치료입니다. 급성 발작 시기에는 관절의 통증과 염증을 가라앉히기 위해 콜키친,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제, 부신피질 호르몬, 즉 스테로이드의 약물 치료가 이루어지는데 환자의 상태를 고려해 적절한 약제를 선택하게 됩니다. 급성 발작이 호전된 후에도 일반적으로 통풍 발작이 작거나 통풍 결절, 요로 결석, 관절 손상이 있을 경우에는 재발을 방지하고 통풍 결정을 줄이기 위해 요산 농도를 낮추는 약물인 요산 강화제를 사용합니다. 요산 강화제로는 요산 배설을 증가시키는 벤즈브로마론이 있으며 요산의 형성을 억제하는 약물로는 알로퓨리놀, 페북소스텟이 사용됩니다. 통풍은 바로 진단이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한 번의 진찰만으로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결정하기가 어려워 시간을 두고 경과 관찰해야 명확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급성기 치료약물과 요산 강화제 사용도 각 환자분의 동반 질환 및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분당서울대학교 병원 류마티스 내과에서는 통풍 환자의 진단을 향상하기 위한 진단적 검사와 요산 강화제를 투여하는 통풍 환자의 다기관 코호트 연구에 참여하여 보다 더 신속하고 빠른 진단 및 한국인 통풍 환자의 적절한 치료 요법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통풍 결절의 생성은 서서히 일어나며 그 자체가 통증이 적다 하더라도 침범 부위 관절의 뻣뻣함과 지속적인 통증이 종종 발생할 수 있고 적절한 시기에 요산 강화 치료를 받지 않으면 결국에는 관절의 광범위한 손상과 손과 발의 기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적절한 약물을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예방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게 중요하며 체중 조절, 절주를 포함한 생활습관 교정을 통해 통풍 발작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분당서울대학교 병원 하유정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